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왜 대북 제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다음 주 월요일 27일 날 북한을 네 번째 방문한다고 그러네요.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그럽니다.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가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아마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핵 합의가 만난 거의 핵심은 저는 CVID라고 봅니다. CVID,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북핵 폐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진전된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한 역주행 행보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북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4.27 판문점 선언 또는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그걸 기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제는 북한을 더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믿지 못하는 근거가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만,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제2, 제3의 핵물질 생산 시설을 은닉하고 장거리 미사일 ICBM,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시설을 증축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북한은 오리발 내죠. 지금까지 늘 오리발 내는 거의 명수였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전략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하고 있는 외교 전략은 이런 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인내 외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제재를 풀지 않고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면 제재 해제라는 이런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겠나, 그런데 그 선물 보따리 풀지 않는다는 거를 차단을 한 것 같아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 22일 날 아마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 전화 통화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에 미일 양국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가 한국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1년 내 비핵화를 제안을 했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굉장히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의 내용을 알았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를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전자인 그냥 우리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전자인 것 같으면 한미 간에 북핵 처리하는데 굉장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지금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갑자기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1년 이내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를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론을 주장을 했는데 운전자론을 주장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존 볼턴이 이야기한 이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는데 이렇게 먼저 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김정은에게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근데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내용만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실천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도 지금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교류협력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핵 문제, 북핵 폐기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에 찬 착각, 환상에 찬 착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정말로 환상인 것 같아요. 우리 혼자만의 일방적인 기대인 것 같은데 북한은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존 볼턴이 1년 이내에 할 것이다. 또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 외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8.15 경축사 할 때 신자주 노선이라는 걸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이 남북관계 할 때 자주냐 동맹이냐라는 그 가지고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가 아마 언론이나 또는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축사의 내용이 신자유 노선이다. 신자주 노선의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일으켰다. 북핵 폐기를 이룩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만 남북관계의 발전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좀먹는 암이다라는 측면에서 암덩어리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암덩어리는 두고 남북관계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가 매우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왜 핵을 가지고 있는가? 핵은 대남 적화 통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북핵 폐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매우 필요한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북핵 위험성을 뒤로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자주 노선의 종착역은 북핵 폐기보다 남북관계 발전을 앞세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북핵 폐기의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주장한 신자주 노선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석탄 밀반입과 관련된 지금 제가 한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석탄 밀반입할 이 시점에 밝혀진 그 시점에 북한이 도발이 극심했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지금 우리가 북한 석탄을 밀반입해 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세청에서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 관세청에서 확인한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해 10월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금년 8월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고 그러네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사실은 국제 공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굉장히 큰 구조적 허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석탄을 중개해왔던 이 업체가 중개무역도 했대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중개무역의 대가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범죄적 국제 공조, 국제 제재의 위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금년 6월, 7월에 정유 제품도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또 북한 반출이 금지된 발전기도 지금 북한에 제공되었다라는 것이 관세청 조사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의 반응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아요. 유엔 제재 2397호가 위반인데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북관계에서 큰 줄기가 도저히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일본에서 지금 밀반입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밀반입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석탄 밀반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우려되는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제3국 제재,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물론 그 반입 조사 결과를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했다고 그래요. 8월 14일 날. 그래서 이 제출한 거를 가지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 조율이 잘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계속 안 좋은 의혹들이 그 땅콩 줄기처럼 그냥 하나씩 둘씩 이렇게 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 관세청이 북한 석타 중개 무역권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고, 저런 거 지연 보고하고, 뭐 또 동남발전은 신고하지 않고, 또 모 발전소는 신고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최대한 은폐하려고, 은닉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런 의혹을 은폐하고 은닉하는 것이 신자주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동남발전의 모기업인 한국전력 한전에서 국내 로펌에다가 이런 그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 의뢰서를 로펌에다 보내고 그 결과를 지금 받았는데, 북한산 석탄, 무연탄 수입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밝혀졌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의혹들이 밝혀지면 동남발전뿐만 아니라 관련됐던 경남은행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라고 이제 저희 독자 제재하는, 금융 제재하는 기관이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동발전에 대해서 제재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한국 경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이 지금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은폐하고 거짓하고 이러니까 저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가 왜 대북 제재해야 되는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최대한 코너에 몰려야만 북한이 핵 폐기의 첫걸음을 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압박이 북핵 폐기의 평화적 수단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들을 제재하고 우리 은행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마침 다행스럽게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밀반입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8월 22일 날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회 국정조사로 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55.3%이고요. 관세청의 조사로 충분하다라고 그러는 것이 38.4%입니다.
지금 뭐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부이니까 분명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요. 국회의 책임인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자동 전화 응답을 통해서 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한 것이다. 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론도 국정조사를 해서 밀반입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한 국려지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북 제재를 왜 해야 되는가? 다시 결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야만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1년 이내에 이 상황이 종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대북 제재가 아니라 어쩌면 밀리터리 옵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리터리 옵션으로 가는 방법을 막는 것이 바로 최대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 압박에서 우리가 그 구조적 유엔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허물은 거를 봉합하기 위해서도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